네. 그러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까요? 이제 하락의 구렁텅이에서 조금은 살아남아 왔는지,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군들 위주로 포트폴리오 어떤 변화 필요할지 전략 체크인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이익원 지점장 포트폴리오 오늘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예. 그래도 오랜만에 반등이라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너무 좋은 소식이 간밤에 들려온 것 같습니다. 제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그 경기나 실적보다 유동성의 방향성이 더 선행한다고 보고, 그 유동성의 방향성은 그 금리가 키를 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과거 4, 5년 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어제 그 주요 IB들이 내년의 금리 인하 뷰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장에 어필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에부터 금리 인하를 시행해서 300bp, 그러니까 3.0% 포인트를 내리겠다. 그래서 결국 최종 금리를 2.3%까지 내리겠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4분기부터 175bp를 내릴 것이다. UBS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르죠. 내년 3월부터 275bp를 내려서 최종 금리가 2.5에서 2.75, 그리고 내후년에는 최종 금리가 2% 미만인 1.25%까지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연준이 9월 달에 밝힌 점도표 중앙값을 보면 그 중앙값의 기준이 내년에 25bp씩 두 차례 내리는 것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3.9% 수준의 최종금리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 주요 IB들이 빠르고 그리고 크게 그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죠. 중요한 부분은 이런 대형 IB들이라고 해서 그 다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드디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피어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계속 그 돌아가고 있죠, 사이클들이. 실적이 안 좋아지기 전에 미리 주가가 빠지는 역금융 장세, 그리고 유동성이 빠지면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안 좋아지는 역실적 장세, 그리고 그 역실적 장세의 비관론이 극대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배드뉴스 위주 굿뉴스 현상이나, 금리 인하가 실제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하가 기대감이 펼쳐질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시작됩니다. 때문에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들 시장 안 된다, 보수적으로 보자, 팔아라라고 하지만, 또 오르고 나면 지금 이제 해볼 때가 됐습니다라고 말씀들 하죠. 그 말은 주가에 따라 심리는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저녁 10시 30분에 CPI 발표하게 되죠. 대략 그 컨센서스는 지난달이랑 유사한 상황인데, 지난달 유사한 상황 인라인만 하더라도 눌렸던 이런 수급은 좀 풀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주식과 현금 비중 85대 1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략 그대로 가져가시나요? 네. 예, 그러면은 종목군 알아보겠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4월 달부터 이 프로그램 함께 했고요. 그 사이에 시장이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건지 점장 포트의 종목은 잘 안 바뀝니다. 전략도 대체적으로 그대로 가져가는데, 누적으로 보자면 수익률이 지금 꽤나 많이 쌓여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 SKC하고 SK하이닉스, 메리츠금융지주가 초창기부터 가져오던 종목군들이거든요. 비중만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SKC가 20%, SK하이닉스가 30%고요. 메리츠금융지주 20% 있습니다. 오스코텍은 약간 줄여가지고 현재 15% 비중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이 SKC입니다. 그동안에는 약간 아픈 손가락 같았는데 지난 3주 동안에만 주가가 벌써 30%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이 4월 즈음에 가격까지 회복이 돼 있는 상황, 9만 원대까지 재차왔습니다. SKC 그동안 좀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처음에 편입했을 때부터 제가 바라보는 포인트는 동박에 의한 2차 전지가 아니라 결국 글라스 기판, 후공정,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업체로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였습니다. SKC는 항상 변신의 기업이었습니다. 제가 주식
증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 그때가 15년 전이었는데, 첫 매매가 SKC였거든요. 당시 주가가 10,000원이었습니다. 그때 그 비디오 테이프 만드는 회사였는데, 화학업체로 변모했고요. 그 화학업체에서 2차 전지 업체로 변모했고요. 2차 전지에서 이제는 반도체 후공정 HBM의 이 핵심에 설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실제로 회사가 투자를 하고 기존에 돈이 되지만 지금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사업부들을 잘라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화학으로 크게 돈을 벌었지만 지금 화학 산업을 계속 잘라내고 있죠. 그리고 이 2차 전지를 붙이고 그리고 후공정 ISC를 인수하고 그리고 글라스 기판 같은 기판 업체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 설계, 장비 모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건 글라스 기판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시행되는 상황을 보시면 미국의 공장은 이미 지었고요. 그리고 수도와 전기를 연결했습니다. 인프라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면 저는 올해 연말 내년 초 정도에는 글라스 기판을 시제품 양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본격적인 생산은 내년 말 그리고 내후년에는 가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미 고객사가 그 대기가 있는 상황이죠. 결국 관건은 얼마나 생산해내느냐 그리고 수율을 잡느냐 부분인데 결국 고객사 입장에서 기존에 이 저항이 많은 플라스틱 기판에서 글라스 기판으로 생산만 된다면 쓰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제품을 얇게 그리고 저항을 낮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인데 이렇게 인프라가 갖춰진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은 2차 전지에 대해서 때문에 싸게 살 수 있지만 결국은 글라스 기판이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결국 계속 길게 가져가는 종목이고요. 포트폴리오들이 크게 빠르게 바뀌지는 않지만 누적적으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수 대비해서 이 신고가 부근에 있는 종목들이 2개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 지수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한다. 그럼 그 신고가 부근에 있고 수익이 많이 쌓인 종목들은 언제든지 현금화해서 밑에 있는 종목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핫하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추천한다고 해서 테마라고 해서 따라 붙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신고가 영역에 있는 2개 종목이 SK 하이닉스하고 메리츠 금융지주죠. 하이닉스 8만 원대 서서 지금 13만 원대 왔으니까 수익률은 거의 한 50%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비중은 서서히 좀 늘리셨는데 이 종목 비중 30% 그대로 좀 쭉 가져가시는 건가요? 네. 신고가에서도 오히려 더 수량은 늘렸죠. 대부분 저한테 많이 질문들 하시는데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으면 다른 종목들 어떤 종목을 사야 돼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하이닉스가 가장 좋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더 추가로 저희 코너에서 늘렸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하이닉스 상승은 밸류에이션, HBM에 대한 밸류에이션 상승이었고 지금부터의 상승은 실적 상승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HBM 실적도 중요하지만 레거시 제품의 반등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걸 확인하면 더 사겠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레거시 제품 같은 경우에 감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웨이퍼 투입량이 1분기에 700K 수준이었습니다. 이 700K가 2분기에는 630K, 3분기에는 590K까지 감산했고요. 4분기에는 더 줄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1분기에 445K, 2분기에 410K, 3분기에 390K까지 감산했고요. 올해 4분기에는 더 줄일 예정입니다. 이렇게 공급을 과감하게 줄인다라는 건 분명 공급 제한적인 요소고 수급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가격은 반등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반등 효과가 D램의 DDR4 일부 제품에서 고정 거래 가격에서 나타났습니다. 10월달 D램 DDR4 일부 제품이 전월 대비해서 고정 거래가가 15% 상승했거든요. 이는 2년 3개월 만에 고정 거래가가 반등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HBM도 잘 되고 있고 어제 H200이 출시가 됐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 레거시 제품까지 반등이 발생된다면 이는 시장의 업사이드 리스크로 작용할 거고요.
다른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시총 비중이 크지 않다 보니 기관들은 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올라갈 때는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레거시가 반등할 때는 그 업사이드 리스크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스코텍입니다. 이 종목이 좀 아쉽게 됐습니다. 7월 즈음에 편입을 해서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수익률을 대체로 반납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비중 한 차례 축소가 있었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고민하고 계시다 얘기해 주셨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네, 임상은 성공을 했고요.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고 레이저 티닙 병용은 FDA에 허가 신청할 거고 FDA에서 허가가 나지 않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이 블록버스터인 타그리소 대비해서 이 FPS가 7개월 이상 개선되는 효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시장은 뭐 11개월, 12개월 이상 나오기를 바랬지만 어쨌든 7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나왔다라는 건 신약이 될 가능성을 충분히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또는 연초 내로 허가를 신청할 거고 미국 식약처에 그리고 그 승인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미 신약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타그리스보다 더 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험 등재가 되면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그 구간의 가격을 보고 대응을 할 것이지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버텨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들 종목군들 계속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건 지점장의 포트폴리오. 지금 SK 하이닉스와 메리츠 금융지주 두 종목이 40% 이상 수익을 내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포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포트 가운데서 가장 높은 비중은 SK 하이닉스 30%고요. SKC와 메리츠 금융지주가 각각 20%, 오스코텍은 15%의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금 15%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전략 체크인까지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9시 구간대 좀 만족스러운 한 시간이셨을까요? 남은 시간 또 응원하시면서 우리 증시 바라봐 주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